안녕하세요, 빛나입니다. 간만에 버번 위스키입니다. 지난 겨울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오면 버번 마시자고 했는데 벌써 봄이 왔어요. 하지만 술의 계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이래저래 끼워 맞추는 것 같고 태세 전환하는 게 좀 줏대 없어 보이긴 하지만 마시는 위스키 앞에서는 줏대를 지킬 필요는 없죠. 네. 오늘 진짜 맛있는 버번 위스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노아스밀과 로안스 크릭 버번 위스키입니다. 두 버번 위스키는 윌렛 증류소라는 같은 증류소에서 만드는 버번 위스키예요. 윌렛 증류소의 또 다른 이름은 켄터키 버번 디스틸러입니다. 줄여서 KBD라고 부르기도 해요. 켄터키의 바즈타운에는 짐빔, 메이커스 마크, 헤븐힐, 바톤 등 대규모의 증류소들이 즐비해 있어서 버번 캐피털 오브 더 월드, 세계 버번 위스키의 수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윌렛 증류소는 이 증류소들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크래프트 증류소예요. 윌렛 증류소는 다른 버번 증류소와는 조금 차별적인 점이 있는데요. 바로 논 디스틸러 프로듀서, 줄여서 NDP라고 하는데 스코틀랜드의 독립병 입자, 인디펜던트 바틀러, IB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더글라스 랭과 같은 그런 위스키 있잖아요. 윌렛 증류소는 1936년에 세워졌지만 갖은 순환을 겪고 1976년에는 위스키 증류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1년에는 파산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윌렛 증류소의 훌륭한 버번 위스키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윌렛의 창업자 톰슨 윌렛의 사위 에반 컬스빈 덕분입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에반 컬스빈은 바텐더, 군 요리사, 위스키 디켄터 장인까지 다양한 일을 했었고 사업 수완이 좋은 인물이었어요. 에반은 장인으로부터 1984년 7월 회사와 윌렛 증류소 부지를 인수를 했고 이름을 KDB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증류를 하지 않고 다른 증류소의 원액을 가지고 와서 블렌딩을 해서 위스키를 생산을 했는데요. 에반의 위스키 원액을 고르는 안목과 블렌딩 기술이 탁월해서 훌륭한 위스키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위스키 인기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해외 시장 판로를 개척을 해서 아시아 시장으로 위스키를 수출을 하기도 했고 윌렛 증류소의 부흥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렇게 오늘 마셔볼 윌렛 증류소의 스몰 배치 부티크 버번 컬렉션 노아스밀과 로안스 크릭이 탄생했습니다. 윌렛 증류소는 NDP에 그치지 않고 오랜 공백을 깨고 2012년부터 증류를 재개를 했고요. 자체 증류까지 역시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에반은 버번 위스키 산업에 큰 공을 세운 것을 인정을 받아서 켄터키 버번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는 에반의 아들 드류 컬스빈이 마스터 디스틸러로 일을 하고 있고요. 독립된 가족 기업으로 증류소 운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로안스 크릭과 노아스밀은 윌렛 증류소를 대표하고 실제로 판매량도 높은데요. 이 증류소에는 로안과 노아라는 고양이를 두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윌렛 증류소 이야기에서 살짝 벗어나서 고양이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요. 정말 상관없어 보이긴 하지만 증류소와 고양이는 꽤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곡물이 있는 곳에는 쥐가 있게 마련이라 증류소에서는 쥐를 잡아야 하고 또 고양이는 따뜻한 잠을 잘 공간이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게 마련인데요. 고양이는 쥐를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니즈를 충족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쥐를 잡기 위해서 증류소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증류소에 네임드 고양이 몇 마리가 있는데요. 기네스북에 오르기까지 한 제일 유명한 증류소의 고양이 중 하나가 바로 글렌토렛 증류소의 타우저로 1963년부터 1987년까지 28,899마리의 쥐를 사냥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3-4마리 정도를 계속해서 잡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글렌토렛 증류소에는 전설적인 고양이 타우저를 기리기 위한 동상까지 세워져 있다고 해요. 지금은 증류소의 시설이 현대화되어서 쥐를 잡기 위해 고양이가 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 좀 상징적으로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증류소들이 많고 관광객들을 위한 증류소의 슈퍼스타 정도로 활동하는 형태가 많은 것 같아요. 자, 다시 노아스밀과 로안스 크릭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시인 T.S. 엘리엇의 The Naming of Cats라는 시가 있어요. 뮤지컬 캐츠의 OST로도 유명한데요. 이 시의 첫 구절에서 고양이의 이름을 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냥 휴일에 하는 게임 같은 게 아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이래저래 증류소의 상징적인 존재라서 절대로 이름을 그냥 짓는 게 아닐 텐데 말이죠. 자, 윌렛 증류소에서 키우는 고양이의 이름 그리고 대표적인 제품명이 같다는 것은 고양이에게도 또 이 두 위스키에도 아주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로안스 크릭과 노아스 밀 두 제품 모두 소량만 생산되는 스몰 배치 버번 위스키이고요. 켄터키 스트레이트 버번 위스키입니다. 윌렛 증류소 홈페이지에는 제품명에 켄터키 스트레이트 버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라벨에는 켄터키 스트레이트 버번이라고 쓰여 있지는 않아요. 자, 구글링을 해봤더니 켄터키 스트레이트 버번 위스키라고 표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모두 갖추었지만 라벨에는 그냥 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켄터키 스트레이트 버번 위스키라고 표기를 할 수 있으려면 켄터키에서 생산이 돼야 되고 차링, 캐스크 내부를 강하게 태운 새 캐스크에서 최소 2년 이상 숙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스키가 4년 이하로 숙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규정상 숙성기간을 표기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두 위스키에는 숙성기간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니 4년 이상 숙성된 원액을 블렌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로안스 크릭은 5년에서 15년, 노아스 밀은 4년에서 20년 숙성 원액을 블렌딩을 했다고 주장하는 정보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버번 위스키에 대해서 설명했던 저의 영상에서 모던 더스트라는 웹사이트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버번 위스키의 매쉬빌, 곡물 구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노아스 밀과 로안스 크릭 모두 이 웹사이트에서는 매쉬빌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없고 또 어느 버번 증류소에서 원액을 가지고 와서 블렌딩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지 않아요. 사실 노아스 밀과 로안스 크릭 위스키에 대한 많은 정보가 가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큰 사랑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자, 먼저 도수가 낮은 로안스 크릭부터 마셔볼 건데요. 자, 이 로안스 크릭 제품의 이름은 윌렛 증류소를 간통을 하는 시내가 로안스 크릭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자, 이 크릭은 시내, 계곡이라는 뜻이고요. 이 계곡의 이름은 로안이라는 사람에서 따왔는데 1700년대 후반과 1800년 초에 켄터키주의 정치인이었던 존 로안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존 로안은 18세기 후반에 켄터키 바스타운에 정착을 해서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명성을 떨쳤던 인물입니다. 자, 로안스 크릭의 알코올 도수는 50.05도이고요. 이제 뭔가 좀 보틀이 살짝 내추럴 와인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이제 무심하게 툭 쓰고 그린 듯한 라벨이 더 힙한 감성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로안스 크릭 마셔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렌지와 체리 향이 나요. 그리고 달달한 밀크 초콜릿과 바닐라 향을 느낄 수가 있고요. 끝에는 살짝 풀의 향도 이어집니다. 조금 더 진한 체리와 꿀, 그리고 메이플 시럽과 같은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요. 꽤 달아요. 꽤 달고 가벼운 오크 느낌이 캐러멜과 이어져서 어우러집니다. 그리고 브라질넛과 같은 그런 견과류의 맛이 느껴져요. 오크의 여운이 좀 잔잔하게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견과류와 함께 살짝 스파이시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고도수의 버번치고 굉장히 섬세하다는 느낌을 주는 버번 위스키예요. 근데 이 버번 매니아들은 좀 50도가 넘어야지 제대로 버번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정도 타격감이 있는 위스키이긴 해요. 근데 이 타격감이 확 내려 찍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잔잔하고 은은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의 타격감이에요. 버번 3대장이라고 불리는 메이커스 마크, 와일드 터키, 버팔로 트레이스. 자, 이 세 가지 위스키를 다 겪고 나서 어느 정도 버번 위스키의 취향을 찾아가시면서 고도수의 버번으로 넘어오실 때 한번 꼭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버번 위스키입니다. 자, 다음 이어서 바로 노아스 밀 마셔볼게요. 자, 노아스 밀의 알코올 도수는 57.15도이고요. 네, 도수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런 고도수의 위스키예요. 제가 버번을 다양하게 접해보지 않았을 때 정말 이 노아스 밀을 마시고 호들짝 놀라기까지 했던 위스키예요. 사실 버번은 아직까지도 테이스팅 노트를 조금 섬세하게 표현을 하기가 많이 어렵거든요. 버번 하면 바닐라, 조금 더 진한 바닐라, 조금 더 달콤한 바닐라, 오크, 그을린 오크, 탄 오크.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밖에 테이스팅 노트를 말하기 어려웠던 저에게
그러니까 와, 버번 위스키에서 이런 맛과 향이 난다니? 라는 생각과 함께 버번 위스키의 세계를 진짜 대폭 확장시켜줬던 그런 위스키입니다. 일단 이 좀 참기름 병같이 생겼지만 되게 빈티지스러운 느낌이 가득한 병 감성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좀 시각적으로부터 이미 만족하고 들어가는 그런 버번 위스키예요. 버번 위스키뿐만 아니라 위스키를 통틀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틀 중에 하나예요. 한번 마셔볼게요. 약간 가죽향이 맨 처음에 나고요. 다양한 향신료와 따뜻한 바닐라가 잘 어우러집니다. 진짜 맛있다. 되게 바디감이 묵직한데요. 엄청 부드럽고 따뜻하게 넘어가요. 시나몬과 카라멜 맛이 전해지는데요. 약간 그 맵싸한 느낌과 달콤함이 번갈아가면서 느껴지는데 이게 되게 조화롭고 뭔가 그 사이를 뚫고 토피의 맛이 같이 느껴져요. 정말 다채롭고 재미있는 버번 위스키고요. 뭔가 피니쉬에서는 오크와 크리미한 여운을 남깁니다. 약간 향신료와 견과류의 피니쉬로 천천히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피니쉬가 아주 길어요. 로안스 크릭보다 훨씬 더 긴 피니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윌렛 증류소 홈페이지에서 노아스밀 위스키를 소개를 할 때 첫 문장이 One of the most Russian rich whiskey on the market인데요.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진하고 풍부한 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텍스처를 가지고 있는지 마시면서도 정말 놀라는 그런 버번 위스키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최근에 다시 노아스밀을 마시고 나서 마시자마자 와씨 했던 그런 버번 위스키예요. 자, 이 제품들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 구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에 수입이 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판매가 되고 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대폭 능가하는 비율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 정말 위스키는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말에 매일매일 공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힘들게 구한 만큼 그 노고에 보답을 해주는 위스키예요. 실제로 해외 사이트에서도 리뷰를 보면 좀 다른 버번 위스키와는 다르다, 좀 독특하다, 레어하다 라는 평이 대다수이긴 하거든요. 조금 더 고급스럽고 정교하게 내 버번 위스키의 취향을 찾아보고 싶다면 로안스 크릭과 노아스밀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버번 위스키 세계가 열릴 거예요. 이렇게 오늘 2가지 버번 위스키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재미있는 위스키 술토리들 가지고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